자, 안녕하세요. 주식하는 왕기입니다. 오늘은 또 두 번째, 제가 테슬라 이후로 이제 엔비디아를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제 엔비디아는 한때 세계에서 가장 비싼 시가총액을 자랑했었던 종목이기도 했어요. 물론 최근 이슈이기도 하지만 이 최근의 이슈가 금방 꺾여버렸어요. 자, 보면은 이제 엔비디아가 세계에서 가장 비싼 기업으로 올라섰는데, 엔비디아가 최근에는 애플에게 다시 시가총액 1위의 자리를 내줬죠. 일단 애플의 시가총액은 현재 3조 8,240억 달러입니다. 하나로 5,499조 원, 그러니까 5,500조 원 정도 가까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5,500조 원. 와, 이 돈이 어마어마하죠. 예. 그래갖고 5,500조 원 정도 되는데, 이게 애플이 이제 시가총액 1위. 그러니까 주가가 최근에 애플 주가가 상승하기 시작하면서 시가총액도 다시 상승으로 올라서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일단 그 다음으로 이제 엔비디아가 금 시가총액 2위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자, 시가총액 봤습니다. 매그니피센트, 즉 시총 상위 종목들, 빅테크 기업들 위주로 좀 체크를 해봤는데, 이제 시가총액 2위가 마이크로소프트로 다시 올라왔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일단 시가총액 3조 3,770억 달러, 하나로 약 4,850조 원 정도 되는데,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2위를 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요즘 너무 빠지다 보니까 시총도 계속 내놓고 있어요. 근데 일단 몰라요. 엔비디아는 어느 정도 조정 나왔다가 다시 한 번 더 시가총액 또 탈환할 가능성은 있어요. 아직까지는. 자, 그런데 일단 엔비디아는 AI 시장이 확장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호재 이슈가 계속적으로 지속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현재 계속 무너지는 흐름이 계속 나오는데, 아무래도 좀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특히나 블랙윌 출시에 대한 불안감이 투자자들에게 좀 고스란히 좀 전달되고 있다. 특히나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엔비디아를 투자를 할 때 지금 현재 조정 나오고 있지만, 지금 신규로 다시 또 진입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좀 더 큰 폭으로 좀 한 번 더 내려와 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기술적으로 가격 이동 평균선 121선, 장기 이동 평균선 현재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지지 라인을 돌파하고 내려간다라고 하면 그 다음 장기 이동 평균선으로 저는 좀 낮춰서 보도록 할게요. 자, 근데 여기에서 이제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저는 좀 이렇게 빠르게 좀 반등이 좀 예상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엔비디아를 투자할 만한 대형 호재 정도가 뭐가 있을까? 일단은 제일 먼저 시장 지배력을 좀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시장에서 일단 엔비디아의 제품의 점유율이 일단 너무나도 높습니다. 그 엔비디아가 일단은 원래 CPU로 젠슨왕 이 CEO가 원래는 이제 CPU 쪽으로 큰 그 좀 점유율을 좀 올리려고 했었거든요. 자, 그런데 요거는 인텔을 따라잡지를 못합니다. 예. 인텔을 따라잡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CPU에서 그래픽 처리 장치 관련된 GPU를 냅니다. 근데 GPU를 냈을 때 이제 우리가 이제 고사양 게임을 좀 이제 사용을 해보시는 분들은 이제 그 부분을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고사양 게임을 하시는 분들은 이 그래픽에 대한 이런 처리 속도가 그만큼 빨라야 그 게임을 했을 때 원활하게 게임을 진행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게임을 진행하기 위한 여러가지 그래픽 처리 장치로 여러가지 성능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GPU가 언제부턴가는 이제 또 코인 채굴에도 사용을 한다라고 하고요. 또 언제부턴가는 또 AI 반도체 쪽으로 해서 인공지능에 대한 이런 기술 습득을 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또 처리 기술이 또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GPU가 또 많이 들어가는데, 이 GPU의 단점이 뭐냐면 온도입니다. 온도. 이 고온에 취약해요. 그런 부분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자, 일단 이 엔비디아를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되는 거는 이 GPU가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모델 블랙웰, 이 온도에 대한 문제를 잡을 수 있는 블랙웰이 언제 출시되냐. 지금 출시가 계속적으로 미뤄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투자자들의 좀 불안하게끔 작용할 수가 있어요. 이전에 테슬라가 그래요. 테슬라가 올해 하반기에서 올해 처음에 상반기쯤에 신기술을 내놓겠다라고 했는데,
미뤘죠. 그래서 한 7월에서 한 8월쯤에 또 새로운 기술을 내놓겠다고 했는데 또 미뤄졌어요. 또 연말에 계속 이렇게 미뤄지다 보니까 이제 뭐였냐면 이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좀 버전을 업그레이드한 거를 올해 연말에 발표를 했죠. 예,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로보택시에 대한 이 기대감만 계속 키워놓고 로보택시에 대한 뭐 기술이 어떻게 발전되고 어떤 식으로 갈 거고 또는 뭐 휴머노이드나 뭐 이런 기술도 발표하겠다라고 했는데 이상한 어디 관에서 막 춤추는 휴머노이드 이런 것만 공개가 되고 실질적으로 투자자들을 좀 약간 조롱하는 듯한 약간 그런 부분들이 있었죠. 네,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 주가는 계속적으로 빠졌습니다. 올해 상반기부터 테슬라의 주가 하락이 어마어마하게 컸고요. 특히나 우리 대한민국의 그 미국 주식을 투자하시는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선호하는 주식이 바로 테슬라였음에도 불구하고 자 역시나 테슬라의 그런 부분들이 일론 머스크의 무리수가 계속적으로 발목을 잡았죠. 언제는 또 비트코인 관련돼서 테슬라 일론 머스크 CEO가 또 언급해가지고 또 이렇게 되고 네, 여러 가지 좀 장애물들이 많았어요. 자 그런데 엔비디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엔비디아도 결국에는 젠슨 황이 일론 머스크처럼 언제 기술을 개발하겠다 또는 개발한 부분들을 언제 발표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올해 블랙엘은 올해 연말에 좀 출시 계획을 좀 발표하겠다. 언제 출시할 것이고 어디까지 지금 기술 개발이 됐다라는 것을 발표하겠다라고 했는데 요것을 2월 했죠. 내년 상반기쯤으로 또 연기시켰습니다. 그리고 내년 이제 1월 7일에서 한 10일 정도였던 것 같아요. 정확한 날짜가 기억이 안 납니다. 자, CES 2025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또 가전 박람회죠. 예, 근데 이 가전 박람회에서 여러 가지 AI 기술들을 좀 뽐내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때 또 AI주들을 움직이기 시작할 거고 테슬라 같은 경우도 거기에서 그 시즌에 그 무렵에 휴머노이드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나 로봇 관련된 거나 또 AI 기술 XAI 있죠 테슬라도 그런 거나 여러 가지 뭐 이제 기술들 테슬라에 대한 신 모델 저가형 모델 뭐 이런 것들도 출시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내년 초까지는 계속적으로 이런 기술주들은 상승해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일단은 다우지수가 계속적으로 빠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좀 체크를 잠시 후에 좀 말씀드리겠고요. 자 일단 엔비디아의 호재로서는 AI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데 그쵸 AI 소프트웨어 즉 뭐 AI 관련된 모든 지금 기업들이 좀 주가 탄력을 좀 받아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엔비디아의 이 AI 기술에는 엔비디아의 제품이 꼭 사용이 된다라고 하죠. 예, 근데 엔비디아의 제품 절실히 필요하고 새로 출시되는 블랙엘에 대한 기대감이 높으나 이것을 또 투자자들이 또 약간의 그런 또 반대로 리스크로 작용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엔비디아의 호재로서는 지금 AI 시장이 많고 그 AI 반도체로 인해서 시장 점유율이 매우 높다. 즉 시장 점유율이 60에서 70% 이상은 엔비디아가 다 잡아먹고 있기 때문에 엄청납니다. 이게 결국엔 실적으로 녹아나는 거거든요. 예, 지금 엔비디아가 이 정도 방어하고 있는 상황은 어느 정도 실적이나 그 기대감 이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정도 방어를 하고 있는 거지. 안 그랬으면 이 부분이 빠르게 투자자들의 투자 리스크로 작용되면서 빠르게 차익 매물이 쏟아졌을 수도 있어요. 물론 반등은 또 세게 나왔겠지만 자 아무튼 엔비디아의 또 이런 악재들을 좀 우리가 봐야 돼요. 엔비디아 악재로는 블랙웰의 출시가 계속 밀리고 있는 상황 아까 말씀드렸고 자 퀄컴 또는 마이크론 그리고 브로드컴이나 인텔 등 경쟁사들이 엔비디아를 집어삼키기 위해서 제품 개발에 좀 총력을 좀 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제가 한 2주 전에도 우리 또 신디 씨랑 뭐 이제 진행하시고 있는 또 님과 함께 또 대화를 나눈 게 있죠. 아무래도 퀄컴이나 이런 뭐 브로드컴이나 이런 애들이 협력해가지고 우리가 엔비디아의 시장 점유율을 나눠 갖기 위해선 우리가 협력해야 된다. 너희의 기술력과 우리의 기술력으로 하나로 만들어서 하나의 제품을 만들자. 여기에 대한 마진은 서로 나눠 갖자라는 식으로 이렇게 협력하지 않으면 어려울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퀄컴과 마이크론, 브로드컴, 뭐 인텔 등 뭐 여러 기업들이 있지만
엔비디아를 좀 이렇게 잘라내기 위한 엔비디아의 이 점유율을 어떻게 해서든 나눠 갖고 또는 좀 왜냐면 엔비디아가 거의 독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그 고가로 가격 전략을 이렇게 좀 가격을 높인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기업들이 엔비디아의 탈 엔비디아를 할 수 있을 그런 자체 AI 칩을 개발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거기에서는 일단 첫 번째 브로드컴, 현재 브로드컴의 주가가 나날이 계속 상승 중입니다. 브로드컴의 그 기대감이 있어요. 근데 브로드컴이 또 어디랑 좀 협력을 하나 또 보면은 구글, 그리고 메타 플랫폼스, 그리고 바이트댄스, 그리고 애플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브로드컴과 지금 협력해가지고 자체 AI 칩을 개발을 하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런 빅테크들이 다 함께 모여가지고 자체 AI 칩을 개발한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엔비디아는 당연히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렇게 됐을 때는 이런 엔비디아의 이런 리스크가 좀 크게 작용이 될 수밖에 없다. 왜냐면 공포심리가 되는 거죠. 만약에 브로드컴이 얘네들 빅테크들이랑 해가지고 엔비디아가 내놓는 그런 칩보다 더 좋은 거를 내놨거나 또는 비슷한 사양을 이렇게 했을 때 가격 경쟁을 확실히 엔비디아는 뚝 떨어지게 되고 얘네들의 그 기대감, 시장에 대한 점유율은 다시 오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브로드컴도 역시나 TSMC와 협력해서 반도체에 대한 이 파운드리를 좀 같이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TSMC가 엔비디아와 브로드컴 둘 다 이 파운드리로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용량은 좀 제한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제 어디로 이제 가냐? 그러면 결국에는 삼성과 SK 하이닉스 같은 우리나라 국내 기업으로도 좀 그 수주가 진행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엔비디아만 주구장창 볼 필요는 없어졌어요. 삼성전자는. 이렇게 되면 브로드컴도 있을 수가 있겠고요. 또는 여러 가지 이제 뭐 기술들을 다 점유해서 삼성전자와 또는 퀄컴과 구글과 또는 뭐 다른 빅테크 기업들 있죠.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런 쪽이 같이 협력을 해버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요거는 이제 좀 시기상조라 좀 한 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일단은 이런 좀 악재들이 있고요. 그리고 AI 칩 시장에서 구글과 메타, 애플 등 빅테크 기업들이 브로드컴과 자체 개발 하게 되면 일단 탈 엔비디아를 하기 때문에 시장의 점유율이 빠르게 좀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호재에도 오르지 못한다. 이 좀 격언이죠. 이게 솔직히 우리나라 국내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호재가 계속적으로 터지는데 이 주식이 상승하지 못한다. 이게 솔직히 엔비디아는 호재가 계속 있었죠. 호재가 줄지를 않았어요. 왜냐면 그 엔비디아에 대해 이 기대감 굉장히 높고 아직도 그 우리나라 국내 애널리스트들 좀 해외 주식에 대한 이 애널리스트들 좀 레포트 나온 것들 좀 이렇게 보면은 엔비디아가 세상 짱이라는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뭐 지난주 우리 방송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엔비디아 계속 빠질 거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이게 결국엔 또 다우지수로도 연결이 될 거라고 했는데 결국엔 또 다우지수로 연결이 되세요. 말은 그대로 됩니다. 자, 일단은 좀 호재도 오르지 못하는 그런 종목은 그때가 고점이다라는 거죠. 호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갱신하면서 올라가지 못한다. 예를 들면 테슬라나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나 뭐 이런 애들은 애플이나 이런 애들은 지금 호재가 계속 들어가고 얘네들은 주가 방어를 잘하면서 시장에서 소외되지 않고 잘 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감이 높았던 엔비디아는 반대로 무너지고 있어요. 이렇다는 것은 지금 고점이다라는 거죠. 이 부분이. 이게 사실일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도 있어요. 악재에도 무너지지 않고 버티면 그때가 저점이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악재에도 무너지지 않으면. 자, 즉 우리가 이제 바닥자리 저점 구간을 판단했을 때 악재가 나왔어요. 근데 그 악재가 나왔고 예를 들면 반도체 업체인데 반도체 업황이 너무 둔화되고 안 좋은 상황이에요. 특히나 삼성전자에 대한 1차 벤더 회사 같은 경우 삼성전자가 무너지고 막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네들은 주가가 계속 바닥을 유지하고 있어요. 이거는 바닥이라는 거죠. 예, 그런 종목들을 제가 좀 좋아합니다. 바닥이 어느 정도 체크된 종목을 급등해서 반등해서 올리는 이런 종목들 저는 좀 좋아해요. 그래서 좀 같이 좀 체크하면 좋을 것 같고, 자, 시장에 유입되는 자금이 현재 어느 기업에 좀 쏠려 있는지를 좀 체크를 해야 됩니다. 자, 보면 일단 엔비디아가 지금 저물고 있는 단계라는 것은 체크하실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지금 애플이나 테슬라나 뭐 여러 가지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런 애들이 지금 해서 주가를 계속 고점을 갱신하면서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고점을 갱신하고 있는 거는 테슬라. 근데 애플 같은 경우는 떨어졌다가 지금 반등해서 올라가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위 고점에서 떨어졌다가 다시 조금 소폭 상승하는 요건 그런 흐름이에요. 근데 일단은 우리나라에서 테슬라를 좋아한다라고 했죠. 근데 테슬라 지금 물려있는 사람 없습니다. 테슬라 물려있는 사람 없어요. 테슬라 물려있는 사람은 테슬라에 대한 인버스 상품 들어가신 분들, 그런 분들은 지금 물려있을 거예요. 왜냐, 테슬라는 계속 고점을 밀고 올라왔기 때문에 테슬라 물려있다? 솔직히 지금 480만 달러 정도까지 갔는데, 480달러 정도 480달러 정도 상승을 했는데 지금 현재 470달러 정도 내려왔어요. 그 정도, 그 박스 정도, 혼조세 정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네요. 아무튼 그 정도만 지금 살짝 물려있는 정도는 모르겠지만 지금 테슬라 물려있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일단 테슬라 쪽으로 시장에 자금이 좀 많이 유입이 되고 있으니까 지금 엔비디아 쪽으로는 소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 테슬라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테슬라 시선이 다 쏠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 빅테크에서 조금이라도 순위가 밀리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이제 자사주 소각하면서 자사주 매입하면서 얘들 주가를 계속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렇게 좀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재무제표 보시면은 지금 테슬라가 솔직히 좀 안 좋은 재무 상태이긴 해요. 다른 기업에 비해서는 솔직히 빅테크 기업들 다 까놓고 재무 비교해보면 테슬라가 제일 안 좋아요. 근데 이렇게 간다? 요거는 기대감 밖에는 말로 표현이 안 됩니다. 트럼프의 그 기대감, 요것만 체크하시면 되겠고, 자, 다우의 저주. 그러니까 요거는 시장에서도 계속 떠도는 얘기입니다. 근데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저도 이 관련된 자료들을 좀 찾아보면서 다우지수에 상장되고 다우지수에 편입되고 나서 1년 정도의 그런 성과나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다우지수 편입되고 나서 성장률이 둔화됐거나 또는 실적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리스크가 부각되거나 또는 주가가 크게 하락했거나 이런 종목들이 많았다라는 거죠. 물론 애플을 대표적으로 얘기하면 애플도 다우지수에 편입되고 나서 중국의 여러 가지 정책적인 리스크, 그러니까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애플도 주가가 많이 무너졌어요. 근데 지금 현재 중국이 무역에 대한 이런 부분으로 애플을 예전에 많이 걸고 넘어졌는데 요즘은 많이 걸고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아무래도 애플이 좀 인도 시장 쪽으로 생산의 거점을 좀 옮겼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리스크가 좀 많이 축소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자, 아무튼 그렇다 보니까 다우지수에 편입한 지 1년 정도 돼가고 있는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조금 이런 저주를 좀 받지 않나. 그러니까 이 저주가 풀릴 시즌이 제가 봤을 때 내년 상반기쯤에는 이 저주가 풀리고 다시 발판 삼아서 다시 한 번 더 상승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자, 일단은 다우지수가 9거래일 연속으로 좀 하락하고 있었던 거는 1978년 2월 이후로 지금 46년 만이라고 합니다. 46년 만에 지금 그렇게 지금 떨어진 거라고 해요. 다우지수가 최근에 지금 9거래일 연속 계속 빠지고 있고, 아무래도 오늘 시장에서도 다우지수가 빠진다고 했을 때는 지금 문제가 좀 많이 시급해지지 않나, 뭐 이런 식으로 좀 봅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좀 저가를 만들면서 좀 빠지는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그냥 무시할 그건 아닙니다. 얘네들이 얼마나 더 빠지고 어떠한 영향 때문에 빠지는지를 우리가 좀 체크를 해야 된다라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일단은 좀 AI들의 그런 호재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빠지는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테슬라가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로 지금 70% 이상 상승을 했고요. 어마어마하죠. 70% 이상 상승했죠. 뭐 일단은 좀 많이 조정받은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일단은 테슬라가 70% 정도 상승을 했고요. 아마존 같은 경우는 한 10%, 한 14% 정도 상승을 했고, 알파벳도 최근에 구글 알파벳도 최근에 주가 좀 많이 좀 탄력을 보이고 있어요. 최근에 많이 좀 조정을 받았었던 종목들 위주로 좀 소폭소폭 상승이 있는데, 알파벳 구글 같은 경우는 좀 세게 올라왔죠. 이번에 양자 컴퓨터 관련된 부분들. 그 얘기를 좀 빼먹었네요. 엔비디아의 그 주가 하락을 좀 또 지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또 추가로 하나 말씀드리면 양자 컴퓨터입니다.
양자 컴퓨터는 지금 아직 그 크게 상용화되고 있지는 않아요. 지금 미국에서도 양자 컴퓨터 관련돼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좀 진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 양자 컴퓨터가 어느 정도 보편화되고 상용화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물론 그게 진짜 빠르게 올지는 모르겠으나 일단은 양자 컴퓨터가 개발됐고 거기에 대한 기술력들은 충분히 쌓여가고 있고 축적되고 있고,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엔비디아가 만드는 GPU나 또는 뭐 블랙엘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 있죠. 양자 컴퓨터가 다 만들어냅니다. 설계해냅니다. 예. 필요한 재원대로 마찬가지로 똑같이 만들어냅니다. 자, 그럼 양자 컴퓨터가 여러 그런 또 반도체나 이런 GPU 또는 블랙엘처럼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또 AI 반도체에 있어서 진짜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질병이 감염되잖아요. 특히나 이제 코로나를 대표로 들어볼게요. 코로나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슈퍼컴퓨터가 만약에 질병 이거 관련해서 이렇게 막 찾고 뭐하고 하는데 10년 이상 걸릴 수도 있다라고 하거든요. 뭐 더 길면 한 100년도 걸릴 수도 있다라고 해요. 자, 근데 요거를 양자 컴퓨터가 만약에 그 질병에 대한 그 치료제를 개발한다라고 하면은 이게 단 며칠 만에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좋겠죠. 자, 그러니까 양자 컴퓨터가 나오면 진짜로 실제로 아이언맨이 나와버릴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예요. 일단 가설이고요. 이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것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GPU 칩 이거 만드는 설계도 이거 어떻게 안 될 수가 없겠죠. 그 반도체를 만드는 모든 공정, 그 파운드리에 사용되는 그 팹리스의 장비들부터 시작해서 기술력, 이런 부분들과 그리고 파운드리에서 나오는 생산의 그 모든 공정 라인까지도 다 양자 컴퓨터가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생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엔비디아가 그 양자 컴퓨터에 대한 이런 부분도 좀 부정적으로 좀 작용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고요. 자, 일단은 마이크로소프트는 당선 이후에 8% 정도 상승, 메타도 8% 정도. 근데 유일하게 엔비디아만 현재 지금 마이너스 4% 정도 지금 하락하고 있고요. 일단 올해 엔비디아가 상승하는 추세는 일단은 170% 이상 상승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 정도로 지금 엔비디아가 좀 세기는 세요. 세기는 세나 아직까지는 좀 엔비디아는 좀 리스크를 좀 체크해야 된다. 자, 그래서 일단은 이런 부분들 좀 체크하고요. 자, 그리고 일단 구글, 양자 컴퓨터 관련돼서는 일단 구글이 좀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일단은 구글은 다음에 제가 다시 한번 또 자료들 정리해가지고 좀 올려드릴 건데, 일단 구글이 양자 컴퓨터를 개발을 해냈어요. 이전에 구글이 양자 컴퓨터 사업을 뛰어든다라고 했을 때는 좀 기술력이나 이런 것들 좀 중간 점검해보면 되게 형편없었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번에 깜짝 발표한 거죠. 그러니까 뭐 비밀리에 진행을 했는지 이건 모르겠는데, 자, 구글이 양자 컴퓨터 관련된 요거를 딱 발표하자마자 미친듯이 솟구치는 양자 컴퓨터 관련된 애들 있죠.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구글이 이거 내놓은 거. 그래서 요거 관련돼서는 제가 나중에 좀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뭐 양자 컴퓨터 관련돼서는 일단은 뭐 윌로우를, 구글 양자 컴퓨터 칩 윌로우 개발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또 비트코인 가상자산의 시장에서도 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하니까 또 양자 컴퓨터 관련된 거 우리가 좀 집중해서 체크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뭐 우리가 만약에 이제 시장이 좀 빠진다라고 했을 때는 엔비디아의 매출액이 뭐 증가하던 폭이 좀 줄어들거나 또는 매출 증가 폭이 뭐 예를 들면 뭐 소폭 둔화되는 정도는 모르겠으나 좀 확 떨어지는 게 나올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그 계속적으로 반도체도 그 브로드컴이 지금 여러 빅테크 기업들이랑 반도체를 계속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이제 좀 슬슬 이제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매출액이 점점 떨어지지 않을까. 왜냐면 수주가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미증시가 이제 떨어지는 시작점을 이제 엔비디아가 아무래도 이제 바닥이 아니라 지지받는 구간이 깨졌을 때, 이때부터 이제 미국 주식도, 미국 증시도 조금씩 소폭 하락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일단은 애플이든 마이크로소프트든 결국에는 브로드컴이랑 협력을 해서 간다라는 것은 엔비디아에게는 진짜 경고등이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중점적으로 좀 체크를 하고 엔비디아의 현재 121선을 제지를 받고 있는 구간, 이 구간이 깨지는 자리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빠르게 탈출하시거나 또는 엔비디아의 그 인버스 투자 상품을 좀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빠지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좀 크게 빠질 거고요. 크게 빠진 다음에 이제 바닥이 어느 정도 체크되면서 또 다시 한번 반등 패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그때 엔비디아 다시 한번 진입하시는 거. 왜냐면 지금 현재 가격보다는 좀 더 조정이 나온 다음에 잡는 것을 저는 좀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